네,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숨 한번 쉬시고요.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우리가 사운으로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다 준비되셨죠? 네. 저희 사무실이 이쁘기는 한가 봐요. 조영자 팀장님 배경이 사무실 쫙 나오는데 밝고 이쁘네요. 보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대장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을 믿음을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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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네. 몇 분 들어오셨죠? 자, 하루하루가 큰일 났습니다. 너무 빨리 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제가 지금 직급 준비를 우리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사실은, 이제 마음이 바쁘니까 뭐 순서를 한번 이달에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 그래도 몰아치는 길에 같이 그냥 몰아치자 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 보니까 시간이 되면, 시간이 가면 다 해지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데, 자,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어려웠던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짧은 시간 안에서도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이게 뭐랄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 직급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빠서 뭐를 어떻게 할까 싶은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또 뭔가가 또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특히 요즘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회원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소개해서 만날 때, 저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바쁜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 많으신 분은 그 많은 시간이 절대 뭐라고 하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시간을 안 써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돈도 많고 시간이 너무 없어 바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중에 자, 본인의 생산 능력을 할 것을 또 찾기도 하고 그거를 발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 너무 바빠.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굳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니까 애터미를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이 너무 바쁘고 그분이 너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애터미 굳이 안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애터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럼 지금 고객을 컨택을 할 때는 내 사이즈대로 컨택이 되는 거예요. 여담인데 저희가 6만 원씩 후원수당을 받죠. 물론 우리가 자 6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요새 그 누군가를 계속 이 얘기를 할 때 나 수당 6만 원 받았어. 근데 그러니까 니네들이 막 제품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제품 많이 사줘서 나 수당 6만 원 받았어. 자, 그러다가 또 그 사람한테 제품 팔으려고 빨리 나 6만 원 못 받았으니까 니네들이 빨리 제품 사. 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제품을 권해요. 사라고. 자,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딴 사람한테 그 소문으로 딱 들어와요. 다른 사람한테 야, 애터미가 그 6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딴 사람한테 아순소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6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냐?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그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소문으로. 자, 그런데 애터미가 6만 원을 처음부터 맞춰가는 건 맞지만 그거는 그냥 가는 코스 과정이지 6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대부분 잘못 인식을 시키면 사람들이 우리가 잠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로 그분들이 내가 6만 원 받는 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분 입장에서 6만 원 받으려고 애터미 하겠어요. 어디 가서 차라리 하루 알바하면 10만 원 받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아줌소리해서 저렇게 해서 6만 원을 받아? 나는 못해. 그 6만 원 안 받고 말아. 차라리 그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들려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들어서 자기가 애터미 하는 사람이
그 6만 원 받는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제 물건 사라고 하고 막 6만 원 받았다고 자랑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난 절대 그 6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는 못해. 이제 그 얘기를 거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그거는 소비자가 집에 앉아서 그냥 포인트 수당 그냥 포인트 따먹기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업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팀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사업으로 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사업하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6만 원 받을게 후원수당 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 그거를 전적으로 그게 사업인 양 다른 사람한테 절대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지금 계속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큰 직급을 준비하지만 오시자마자 사업하고 오시자마자 판매사를 또 안내를 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그 6만 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사부터 항공부장 항상 말씀하시듯이 임페리얼까지 풀어서 이렇게 가려고 판매사를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파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이건 그냥 내가 다 사서 내가 먹고 주변한테 나눠줘도 된다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야 그 중에서 10명을 얘기하더라도 10명이 다 안 오죠, 당연히. 자, 그런데 어려워서 그걸 못하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자, 그걸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오시는 분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을 결국은 내 파트너를 모셔서 같이 성공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생각의 힘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부터 많이 느끼는 그 생각이 이 영상 안에 좀 많이 담아져 있으니까 영상 보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의 힘 영상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With a lid.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sealed. They are left undisturbed for 3 days. Then, when the jar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혹시 일반적으로 20cm 가량을 띄던 벼룩을 유리병 안에 가둬두고 나중에 병에서 꺼냈을 때 유리병의 높이만큼 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다.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흥미로워지고, 옆 사람이 어려운 수학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지루해지고, 정말 예쁜 여자를 보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지고, 뉴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나는 세상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 순간 흥미롭고 지루하고 잘해주고 싶고 두려울 뿐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바꾸고 있다면 어떨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면 어떨까? 유리병에 든 이 벼룩처럼 자신의 생각들이 보여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어떨까? 여기 생각에 관한 몇 가지 실험이 있다. 2006년 영국 BBC 프로그램은 상상운동의 효과를 알아보자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클 모슬리 박사 연구팀을 주도로 총 7명의 참가자와 함께 한 달간 진행됐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험에 앞서 연구팀은 3가지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종아리 근육 상태를 측정했다. 우선 이들이 다리를 이용해 운동기구를 얼마나 세게 밀 수 있는지를 실험해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또 초음파로 근육의 크기와 부피를 측정했으며 전기 자극 실험을 통해 근육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도 측정했다. 실험의 목표는 심상활동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흔히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라이벌과 대적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상상운동은 이처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훈련을 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다. 연구 참가자들은 한 달간 육체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일주일에 5번씩 약 15분간
다리로 운동기구를 밀어내는 상상만 했다. 이때 근육이 50번 이상 수축하는 느낌도 상상하도록 지시받았다. 결과는 믿을 수 없는 효과를 입증해냈다. 참가자들의 근육 힘이 평균 8%나 향상됐으며 한 여성은 근육의 힘이 33%나 향상되는 놀라운 효과를 봤다. 참가자들의 근육을 한 달 후 측정했을 때 근육의 부피나 크기는 처음과 비슷했지만 근육 사용량은 차이를 보였다. 전기 자극 실험 결과 운동 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근육을 50%만 사용하던 참가자들이 70%나 활용하게 된 것이었다. 놀랍지 않은가? 생각만으로 힘이 세진다는 것이? 또 다른 연구들이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알리아 크롬 박사는 실험자들에게 두 종류의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의 수치를 측정했다. 이 배고픔 호르몬이 증가하면 신체는 배고픔을 느끼고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제공된 두 음료 중 하나에는 그대가 누려야 할 사치 620칼로리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 없는 만족감 140칼로리라고 적힌 음료였다. 실험 결과는 당연하였다. 실험자들의 배고픔 호르몬 수치는 620칼로리의 음료를 마셨을 때 그렐린의 수치가 크게 늘어났고 140칼로리의 음료를 마셨을 때는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두 음료 모두 사실 380칼로리의 동일한 음료였다는 것이었다. 체내 그렐린 호르몬의 수치를 바꾼 것은 그들이 마신 음료가 아닌 그들이 마신 음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크롬 박사는 여러 번의 다른 연구 후 이번엔 미국인 61,141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이 데이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운동량이 어느 수준인지 물어봤고 그 사람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활동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신체 활동 수준과 사망률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비슷해도 자신의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구 기간 내 사망률이 71%나 높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은퇴자 15,418명을 4년에 걸쳐 조사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 2,225명은 우울과 불안 증세가 심했고 4,737명은 비만이었고 2,125명은 흡연자였다. 이들을 6,331명의 나머지 대조군과 건강 상태를 비교하였다. 연구는 우울과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각종 신체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질환은 65%, 뇌졸중은 64%, 고혈압은 50%, 관절염은 87%나 대조군에 비해 발병률이 높았다. 이는 비만 또는 흡연 그룹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이 그룹은 또한 두통, 요통, 위장장애, 호흡장애 등이 심했다. 특히 두통 발생률은 대조군보다 161%나 높았다. 이런 연구들은 생각이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말로 건강심리학이라고 말한다. 이런 연구들처럼 그대는 단순히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그대의 육체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대가 운동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 그대의 육체는 운동하는 것처럼 변하고 낮은 칼로리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낮은 칼로리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대가 비교적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대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현실에서 이보다 더한 것들을 듣는다는 것이다. TV를 키든 핸드폰 뉴스를 보든 그것들은 그대에게 심각한 사건들을 보여준다.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남녀 간에 갈등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미세먼지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말을 하고 그대가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대는 그런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대의 육체는 그 생각들을 듣고 누군가와 싸울 준비를 하고 밖에서 숨 쉴 때마다 그대의 육체를 더 약하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의심을 시작하게 하고 그대가 그 시간 동안 자지 않는다면 그대의 육체는 그대를 죽음으로 안내한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학교 선생님들이 책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 안 보다가 멍청이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는가? 설마 그 학생들이 그 한마디로 책을 볼 거라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생각의 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병신이라고 말하고 잘 좀 해보라고 말하고 그만 좀 처먹으라 말하고 운동 안 하면 합병증 생겨 죽는다라고 말을 한다. 그대는 자신을 죽음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유리병 안에 가둬놓고 싶은가?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그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왔는가? 그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겠는가? 또한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비슷한 영상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냥 듣고 지나치지만 마시고, 혹시 여기서 느껴지는, 회장님 그 말씀 하시죠? 석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류를 먹지 않아도 먹었다고만 생각해도 지금 석류 얘기만 해도 시큼하잖아요, 입안이. 아우, 치열아. 자, 그럴 정도로 내가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농담으로 닭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막 그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영상하고 비춰봤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0칼로리라고 생각하면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몸 안에서 0칼로리가 될 수 있다는 그거 이미지가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때도 아니면 무슨 생각할 때도 항상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잘 될 수 있다. 무조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우리 사업에 비춰볼 때, 자,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온다. 그걸 자꾸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 이거 건강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그걸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면, 다른 책이나 영상을 보면 그 우주의 그 기운이 나한테로 그게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최우석 총장님이 우리 그때 무슨 책 읽으면서 그 문구 있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나를 불어 이끌게 하고 나도 그들을 불어 이끈다.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기운들이 계속 나한테 모인다고 했었거든요. 그 책이 있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운동을 할 때 저녁에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하게 될 때 1시간 동안 계속 걷잖아요. 그냥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 1시간 계속 걷기를 하는데, 뭐를 하냐면 아까 그 얘기,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나를 불어 이끌고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불어 이끌고 있다를 계속 연속적으로 1시간 내내 속으로 되뇌어요. 그게 그냥 훈련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자,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다닐 때, 저분은 나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나도 그분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그리고 내 말대로 다 따라온다. 그걸 한번 되뇌이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자, 따라오는 분은 나를 부자로 만들 거고 나 또한 그분을 이제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그 인식을 계속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내가 그냥 자신감도 더 생기기도 하고, 그분이 또 안 따라오면 그분이 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굳이 상처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계속 이 확률이 더 이렇게 높아진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의도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누구 만나러 가자 하면 그 사람 안 될 거야, 안 올 거야, 저 사람 뭐 해서 안 올 거야, 그거부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절대로 올까요? 안 오죠. 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따라올 거야, 나한테 무조건 따라오고 내가 부자로 만들어 줄 사람이야 라고 딱 하면, 거기에서 바로는 안 오지만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게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또 내 파트너들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센터의 기운이 그렇게 계속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그 기운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애터미에 비교를 하는 거지,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내가 애터미 밖에서 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저희 제품 중에서 샴푸 종류, 샴푸를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샴푸 영상이 있어서 영상 공유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영상 주세요. 자주 사용하죠. 예. 샴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샴푸 속에 숨겨진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충격적이죠.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건강한 두피,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위해서 저도 매일 머리를 감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평소 머리를 몇 번 감으십니까? 매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감아요? 왜요?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머리를 한 번 감을 때 샴푸의 양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3번 정도. 거품이 잘 나고요. 뭔가 잘 더 씻어지는 느낌이고요. 머리 기름이 쫙 빠지는 느낌? 2번. 이분은 횟수가 좀 많죠. 머리가 좀 기신가요? 많은 그냥 양을 머리에 다 사용합니다. 많아야지 다 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느낌에. 네. 두피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얼굴에서 나오는 분비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주 감는 건 옳은 거네요. 자, 그런데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인데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보통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샴푸나 비누에 들어있는 것처럼 때를 벗겨내는 세정제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샴푸의 뒷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메틸 파라벤, 소듐 벤조에이트 등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로 가득합니다. 그중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포카마이드 MEA 등이 합성 계면 활성제. 시중에서 파는 샴푸 중에는 보통 4개에서 8개까지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와 그렇지 않은 샴푸는 세정력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 안 감으셨어요? 3일. 3일. 벌써 냄새가, 아유, 이거 한번 살짝 벗어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기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윤기가요. 기름이 쫙 흐르는 게. 받아도 되겠어요, 여기서. 머리 피지와 각질이 많이 분비된 상태. 현재 머리 상태가 어떤지 두피 확대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죠. 꽉 막힌 모공, 줄줄 새어나오는 피지 보이십니까? 머리카락에 비듬과 피지도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데요. 각각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와 들어가 있지 않은 샴푸로 머리를 감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 물 담가 보시는데 시원하시겠어요? 모자 하나 벗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개운해졌고요. 계란 껍질 깨듯이. 네, 두 분 다 아주 표현이 짜릿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 세정력은 어떨까요? 샴푸 후에 머리에 묻은 먼지와 분비물이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깨끗해지고 지금 상당히 모공도 열려 있고 이 피지 분비도 확연히 줄어들었네요. 네. 200배로 확대해서 두피의 상태를 본 결과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감은 머리가 더 깨끗한 이건 상태였습니다. 활성제의 차이인데요. 피부 합착력이 합성 세정제일 경우에는 합착력이 뛰어나고 그다음 세정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천연 성분은 아무래도 세정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피부 보호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인 SLES인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 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독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피부에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결국 합성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는 게 문제. 이 사진은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화학 샴푸를 실험주의 피부에 바른 후 씻어내지 않고 그 후의 변화를 지켜본 실험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이 화학 샴푸가 칠해진 실험주의 피부에서는 채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이 모발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화학 샴푸에 매일 노출되는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속적으로 화학 샴푸로 머리를 감아온 사람의 두피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천연 샴푸로 머리를 감아온 지 올해 3년째라는 31살의 강경혜 씨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중에 파는 화학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아왔다는 27살의 임성경 씨. 천연 샴푸를 계속 써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올지 좀 걱정돼요. 저렴한 거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싼 샴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감고 나서도 가렵고요. 선물 들어보고 이런 거 막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쓰지 않아요? 자, 두피 검사로 건강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천연 샴푸를 지속적으로 써온 강경희 씨의 두피는 보십시오. 깨끗하죠. 10점 만점에 10점. 하지만 화학 샴푸를 쓰는 임성경 씨의 두피는 보이시죠? 막혀있는 모공들과 각질들. 천연 샴푸를 사용한 강경희 씨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두피 나이 어떻습니까?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은 20대라고 보면은 그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한 30, 40대. 굉장한 차이군요. 10년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머리를 감을 경우 강력한 세정력과 침투력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피부 속의 수분과 피지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결국 노화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심지어 두피에는 피부 손상을 입어 알레르기 피부염, 부스럼, 비듬 따위는 물론 머리를 자라게 해주는 모모세포까지 죽이며 탈모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샴푸를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일, 전문가들은 헹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머리 감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카락을 물에 적시고요. 샴푸의 양은 남성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여성은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머리카락 전체에 발라줍니다. 골고루요. 손톱으로 하시지 마시고 손끝에 지문을 이용해서 손톱으로 긁으면 여기에도 두피가 다 상처가 나요. 그런 후 샴푸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 줍니다. 지나쳐서 독이 됐던 나만의 샴푸법. 내가 모르는 사이 두피 건강을 해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슨의 새로운 디지털 모드.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냥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샴푸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센터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얼굴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에서부터 얼굴에 영향을 준다고. 얼굴 노화의 첫 번째 원인은 두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으로 두피는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자, 얼굴은 우리가 많이 씻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막 마사지도 하고 막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샴푸는 이제 마트에 워낙 많은 샴푸들이 존재하고 광고를 또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샴푸를 막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여성분들 자궁암 원인이 샴푸에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머리 감을 때 특히 샤워할 때 아까 바디 클렌저 우리 그 SLS 아까 합성제가 SLS, SLES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합성제예요. 계면 활성제. 자, 그 부분이 우리 전면 공지 전 성분 그 표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20%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뭐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다 닦아내는 게 우리 모든 쓰는 제품들이에요. 아까 샴푸뿐만 아니라 홈크린징, 바디크린저, 주방 세제, 심지어 세탁 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피부에 접하는 모든 거의 제품들이 아까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가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다 피부에 묻어지는 거고, 애기들 특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부 아토피 문제 심각한 게 우리 세탁만, 주방 세제, 이런 부분만 바꿔도 애기들 아토피가 웬만한 부분이 많이 좋아진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 제품을 거꾸로 한번 보시면 저는 자, 우리는 사업자들이니까 애터미에 와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고 안내를 해주시면 지금 소비자분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제품을 자, 무조건 제품을 사라, 애터미 거 써라, 아까 포인트 나이도 맞추려고 한다 그런 부분보다 자,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애터미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를 또 안내를 해주시고 특히 약간 왜 요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환경 생각하고 특히 젊은 20, 30대, 40대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리 제품도 제품이고 우리 제품을 쓰는 것만 해도 뭐를 하죠? 뭐에 동참을 할 수가 있죠? 기부에 동참을 할 수 있죠. 자, 요즘 20, 30대는 그런 회사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제품 내가 쓰는 것만 해도. 저희 애터미가 회사 전체 매출의 몇 %를 기부를 할까요? 혹시 손으로 표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화면에. 자, 회사 전체 매출에, 자, 우리나라 모든 기업 대비, 매출 대비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죠? 예, 애터미예요.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애터미. 그러니까 기부 금액이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애터미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몇 % 기부를 할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아시는 것만큼 손가락으로. 예. 왜 다른 분들 손가락이 안 올라와요? 자, 손가락. 예, 김숙장 좀 올라오셨고. 네네네. 임경욱 좀 어딜 두리번거리세요. 자, 누구 또? 조영자 사장님 회사 망해 죽겠네. 10%. 예. 자, 조덕순 팀장님 손가락. 어디 몇 %? 예. 자, 매출 대비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애텀인데요. 예, 전혜욱 사장님 손가락 2개만 잘 보이시네요. 3개? 하나 줄여주세요. 자, 매출 대비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애텀이에요. 1위가. 그런데 몇 %냐면 2% 이상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2위, 3위가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인데 1% 남짓해요. 그러면 회사 매출에 1% 이상 기부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2%를 기부를 한다는 거는 기업을 조금 운영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 매출은 회사에서 파는 금액의 2%고 단기 순이익은 뭐죠? 회사가 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 그 남는 이익의 몇 %를 기부를 할까요? 자, 몇 %?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또 손 10개 다 사용해서 손가락. 이게 숫자로 할게요. 자, 몇 %? 자, 조용자 국사님 웃고만 계시고. 자, 기부를 가장 많이, 자, 혹시 누구 자신 있는 분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요? 예, 전혜우 사장님 손가락 몇 %? 조덕순 팀장님. 18%. 네네네, 18%. 네네네. 자, 단기 순이익의 18% 이상을 기부를 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랑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장 이게 다단계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 가장 기부 많이 하고 단기 순이익의 18%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벌면 18,000원을 기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 소비자들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누군가를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전화 뭐 ARS TV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데다가 1,000원씩 매달 빠지게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2,000원씩 빠지게도 하고 매달 10,000원씩도 하기도 하고 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선뜻 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죠. 자, 하고 싶어도 회장님 말씀대로 저 전화기를 들을까 말까 막 그렇게 고민도 하고 매달 10,000원씩이 그게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또 빠지는 것 또한 그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컴패션에 한 애기당 5만 원씩 우리가 기부를 하죠. 지금 신청해서 그 5만 원이 자, 누군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달을 애기가 그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5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 금액이. 자,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 5만 원이 작을 수도 있지만 5만 원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고 싶죠. 다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 컴패션 다 누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생각만큼 와락 또 그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 마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은 자, 소비만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그 자부심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면 네가 제품 쓰는 것만 해도 이렇게 기부를 동참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연 모여서 이게 몇백억 정도 200억 이상이 기부가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우리 제품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절대로 꿀릴 일은 아니죠. 자, 그분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아까 이런 합성 이런 세제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저희 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게 그냥 누군가한테 제품을 파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본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아까 소비자로서 6만 원도 그렇게 쓰면서도 6만 원씩 네가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멤버십을 같이 팀워크를 하면 월 1억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같이 동참을 한번 해보자. 저는 여기까지가 애터미 사업의 전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이런 애터미 제품을 막 성분을 막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애터미 제품 좋은지는 누구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기업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한테 안내를 하고 또 이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 부분이 저는 애터미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건강해 보여야 되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맨날 가서 아프다고 골골거리고 예를 들어서 맨날 찌그러져 있으면 진아 좀 좋은 제품 저렇게 쓰면 진아 좀 건강하고 진아 좀 이렇게 맑아 보여야지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오히려 우리 자체도 나도 건강해졌고 또 건강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생각의 힘을 좀 키워서 그렇다고 보면 남들이 봤을 때 그 기운이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또 기운 센 사람은 기운 센 사람을 또 알아보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하고 아까 이런 제품들한테 저희가 소비자 전달하는 부분들까지 오늘 같이 한번 접목을 해봐서 우리가 저 소비자를 만나시든지 또 부업자 사업자분을 만나시든지 같이 접목을 한번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나만의 노하우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하우는 이론으로는 절대 못 안내를 해드려요. 저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100명을 만났을 때 100명을 다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자 내가 이 사람 한 명을 얘기를 하면 이 한 명이 따라와 주길 바라죠. 한 명이 제품을 쓰든 한 명이 내가 한 명 얘기했을 때 확률을 100%이기를 바래요. 그것도 너무나 큰 욕심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이 내가 한 번 얘기했고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따라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내가 한 번 얘기했을 때 아니면 한 명한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제품을 쓰든지 아니면 나하고 사업을 하든지 그걸 바라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조금 거절이나 제품을 안 쓰거나 하면 이게 훅 꺼지지. 근데 이제 여기서 다 아시지만 지마배 법칙을 조금 이해하시거나 터득하신 분들은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오면 큰일 나 예를 들면 자, 안 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냥 막 던질 수가 있어요. 안 올 꼭 잡고 그러다 보면 그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딸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영업의 신인 10대 17
3, 2, 1 법칙이라고. 그럼 10명한테 전화를 했을 때, 자, 7명이 전화를 받고, 자, 3명이 만나지면, 전화를 받아서 미팅 약속을 하면, 자, 3명이 나온다 그래요. 그 중에서, 자, 2명이 얘기를 들어주면 몇 명이 계약을 한다고 그래? 1명이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칙 아닌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적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9명한테 거절을 당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 1명이 계약을 하면 $20를 번다고 해요.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럼 그 $20가 9명이 거절받고 1명이 $20가 아니라, 10명이 평균 한 사람이 $2죠. 그럼 내가 한 사람에 전화를 했을 때 $2씩 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하루에 10통이 뿐만 아니라 50통, 100통을 한다는.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저는 9명이 만약에 거절을 했을 때 우리 사업은 그 사람이 제품을 쓰든 사업에 동참을 안 하든 저는 1명이어도 대박이지만 그 9명이면 나한테 그 9명의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잖아요. 자,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때문에 그 10명에서 1명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 7명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에서 1명이 될 수 있고 1대1이 돼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겁내지 마시고 자, 안 오는 걸 당연하고 그 사람이 제품을 안 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그 큰 경험을 사면 아까 그 확률이 점차적으로 나한테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또 내 파트너를 위해서 반드시 그 경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딱 한번 무슨 느낌을 하냐면 제가 사업을 이제 하고 진행한 지 몇 년이 됐잖아요. 자, 그 몇 년의 경험이 자, 지금 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경쟁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명에 대한 그 경험을 저는 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오시는 능력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어깨를 견주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경험이 자, 그분들이 오든 안 오든 나한테 엄청난 자본이 축적이 돼서 앞으로 자, 이덕우 총 임페리얼이나 최규정 단장님처럼 엄청난 분들이 왔을 때 내가 그분을 내 파트너로 만들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그런 분들이 오셔야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 한번 해보시는 하루가 되었고 자,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항상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자, 그거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렇게 저축이 된대요. 자, 하늘만 알고 하늘에 저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나에게 오는, 그러니까 그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될 때가 있다고 그걸 위안을 삼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혹시 내가 생각만큼 열심히 했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나는 지금 하늘에 저축해놓고 있다. 뭐 생각하셔서 어느 날 만기가 돼서 나에게 자, 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조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준비되셨죠? 네. 사운 제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수주의 영이며 생각의 영이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영이며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네.